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제가 퇴사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한 지 2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퇴사하고 사업하는 것과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제 얘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는 걸 고려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포함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는 거랑 퇴사하고 사업하는 거 모두 미리 경험해 봤으니까 내 친구, 후배, 선배분들께 해주는 경험담처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수입이에요. 이미 회사를 즐겁게 다니는 분들을 제외하고 퇴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일 거예요. 퇴사를 고려하게 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퇴사하고 사업하면서 적어도 월급만큼 벌 수 있을까?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퇴사하기 전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퇴사하기 전까지 이직을 몇 번 하면서 연봉을 계속 높여갔던 거고, 두 번째는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가장 큰 백은 바로 고정 수입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투자를 잘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면 매년 연봉을 높여가면서 수입으로 인플레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던 20대 때는 연봉 5% 인상되나 10% 인상되나 큰 차이 있나 그냥 아끼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첫 이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됐어요. 첫 번째 이직은 첫 회사에서 4년차 때 했었는데 이때 연봉을 1,000만 원 정도 인상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근무 기간이 4년이 좀 안 되던 시기였는데 직급도 대리를 달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교 전공, 전 회사?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거든요. 어디서든 자기 일을 잘 해낸 사람들이 이직도 잘 할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연봉을 높여가면서 이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내 종잣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투자하는 길을 닦아놓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수익이 나온다 해도 사업으로 성공했다라는 포지션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도 돈을 그렇게 써버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 다닐 때 집을 샀는데 그렇게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는 것도 직장인 시절이었기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지, 만약 그때 사업자 초반기였다면 선뜻 집을 사서 대출을 받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입은 처음에 준비 기간이랑 초반에는 미미했어요. 월급이랑 비교하자면 월급의 5분의 1 정도가 수입으로 나왔고요. 1년쯤 지나니까 월급 정도 벌고 있어요. 수입 측면에서 만약 퇴사하고 사업을 고려하신다면 1년 정도는 수입이 없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미리 어느 정도 저축액을 늘려놓고 시작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초조해지면 그냥 더 늦기 전에 되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월급이 평생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에도 꼭 한번 옮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지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직장인은 명함이 있잖아요. 무슨 회사, 무슨 팀, 사원, 대리, 과장 등등 이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업자는 소속된 회사가 따로 없고 내가 대표이자 사원인 곳인 1인 기업 형태일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직원도 두고 본격적으로 키워나가는 경우는 다른 얘기겠지만요. 보통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하면 일단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야 할 때 설명이 길어진다는 게 큽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크게 작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일 땐 아무렇지 않게 했던 카드 발급이나 대출 받기 이런 것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의외로 수입이 불안정한 거 이외로 힘들어 하시는 게 이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 소속이 없어지니까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마음을 약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퇴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수입이라면 아마도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지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퇴사를 하고 홀로서기를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퇴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그 좋은 회사를 왜 관두냐? 요즘 얼마나 돈 벌기 힘든데. 취업 다시 하려고 하면 더 좋은 데 가기 어려울 텐데. 나도 큰 용기를 내서 퇴사하고 사업이나 다른 일을 생각하는 건데 주변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퇴사하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묻어내줘야 하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주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면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수입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수입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게 됐었어요. 15년 직장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스스로 진짜 자립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벌어들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요. 회사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가속도를 붙이면 수입을 연봉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직접 하면서 성취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회사를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몇십 년 하고 싶은 일,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도는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퇴사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겠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초조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퇴사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질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 결국 생각했던 길은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익숙한 길로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직장인으로 살면 지금 당장은 안전한 보호망 안에 있다고 느껴지고 지금 월급이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계속 나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승진 격차가 벌어지고 점점 차장 이상 직급이 되면 조금씩 초조함이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지 않은 생각이 회사가 전부, 회사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같아요. 회사가 아니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생각해 두는 게 진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의 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이상과 현실 부분입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갓생 살면서 진짜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회사 가고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부업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산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퇴사만 하면 더 완벽하게 더 잘 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나름 준비도 한다고 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순간이 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멍 때리든 연휴 때 휴가 붙여서 여행을 가든 월급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초반에는 회사 다닐 때처럼 휴일 휴가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 관두면 열심히 운동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디지털 노마드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는데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하물며 스마트 스토어 하나도 물건만 잘 소싱해서 세팅만 해두면 알아서 잘 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씻을 때나 늘 일 생각만 하게 돼요. 회사 일은 어느 정도 스위치 온오프가 가능한데 사업은 그게 잘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사업은 내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일은 아무리 잘해서 100을 팔든 200을 팔든 난 월급만 받지만 사업은 내가 100에서 200을 하면 수익이 2배가 바로 차이가 나버리죠. 그 반대로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면 내 수익도 절반이 돼버리고요. 생각만큼 사업자로 사는 현실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차라리 일의 양으로만 본다면 회사가 훨씬 적을지도 몰라요.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업무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배워서 해야 되고 하던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잘할지 늘 연구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도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제대로 된 내 사업체를 어느 정도
기반에 올려놓은 뒤에나 가능한 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5번째, 미래 계획은 미리미리 세우자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 퇴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진짜 아주 많이 10년 넘게 했죠. 고민만. 15년 회사 생활을 했으면 이제 퇴사할 때 고민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퇴사 고민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퇴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저한테 옵션은 이직이었어요. 이직해서 몸값 높이고 서울 위치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것 정도가 목표였어요. 전문직도 아닌 내가 회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변한 것 같긴 해요. 퇴사하고 이직하는 건 예전에 비해 훨씬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회사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옵션이 생긴 것 같거든요.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주의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게 있다면 더 빨리 내 미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겨보지 않았던 거. 근데 제가 직접 퇴사하고 사업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퇴사하고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전에 나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직장인이 잘 맞을지 아니면 정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서 전문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걸 즐기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 받고 소속감 느끼면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는 분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가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경력을 개발하면서 이직하고 승진하면서 최대한 연봉을 높여서 모을 수 있는 돈을 늘릴지를 생각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이직을 잘하고 승진해서 월급을 높여간다 해도 이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내가 은퇴 후 자금을 저축만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를 세팅한다든지 투자를 배워서 수익률을 높여서 재산을 불려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두는 게 좋겠죠. 이직해서 연봉을 높이고 부업도 하면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을 잘 불려나가거나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위한 세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둬야 돼요. 모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니까 누가 퇴사하고 사업해서 월 1,000만 원 번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면 되니까요. 우리가 좀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내 적성을 찾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직장인이 돼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